법주가 청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언비천리 말씀원자에 날비자에 천리 비자가 조금 그래서 이 말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도 있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발 없는 말, 병호는 발이라도 있죠. 뜻의 사자성어가 언비천리이니 오죽하면 설화이 설화로 이거 재화화 라는 말까지 있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불급설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말맞자가 들어갑니다. 사불 여기 사불급설 지금 이거 다 오늘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비천리 설화 사불급설이 나오니 즉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가 혀 막 가는 거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으로 즉 그 한꺼번에 꺼낸 말은 빠른 수레를 타고 쫓아가도 붙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되돌아서 담지도 못함을 이름입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호령이어한 한 번 내린 명령은 땀과 같아서 아이고 한 번 명령을 내리면 땀이 몸속으로 이렇게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에 다시 거둬들일 수 없는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조심해야 함을 경고하고 있으니 함부로 말, 또 함부로 대책, 함부로 생각 없이 하는 말의 위험함을 지적하고 은유하는 대표적인 명구들입니다. 속도 빠른 인터넷이나 요즘에 소셜미디어도 없던 시대에 탄생된 속담도 그러할진데 요즘처럼 초고속화인 시대에는 더 말할 나위 없겠지요. 시공을 초월해 지구 곳곳 어느 곳이든 날아갑니다. 게다가 더한 문제는 이것이 정보라 할지라도 타격이 심대할 수 있는데 악의를 가진 거짓말이나 모략, 비난이라면 이는 한두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 심각한 타격이 되니 인간이 궁극적으로 선과 악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일까 의구심을 보여주는 예시로 충정로 월강사에서는 기도로 극복이 되도록 발언 올립니다.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네. 뵙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 네. 전환길 선생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네. 전환길 선생이 이제 어제 방송에서 태진아 네. 씨하고 이제 조금 논란이 있었죠. 네. 태진아 씨 이제 사주도 뽑고 뭐 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우리 법조님께서 올해는 많이 조심해야 된다. 네. 이 전환길 선생이 네. 정말 사르르 건넌 네. 그리고 아주 뭐 날카로운 칼길을 건넌 네. 그런 심정을 모든 걸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전환길 선생이 킨텍스에서 이제 자유 콘서트 준비를 했는데 네. 참 또 뭐 태진아 씨 때문에 이 찬물 뭐라고 다된 밥에 제밥 뿌려버렸는데 이번에는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죄를 뿌린 게 아니고 다대밥 아니 그냥 솥을 통째로 그냥 갈아엎어 버렸어 지금 이 가마솥을. 네. 그 대관 내던 킨텍스를 대관 취소를 했단 말이죠. 네. 이 킨텍스가 이제 경기도지사 관할이다 보니까 네. 아이고 그 뭐 정치적으로 문제 있다 이래서 아마 본인의 정치적 입지도 생각했을 거고 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어떤 뭐 외압도 많이 들어갔을 거라 봐집니다. 아 그래도 정치인이라면 또 그런 거 가지고 쪼잔하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네. 이분 도대체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또뭐 여당에서도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인데 늘 제가 보기에는 꼭 그 한 0.2%가 부족해가지고 항상 뒷심에서 밀린 과거의 정치 이력이 있는데 한번 사주를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유 저 사주 들어야 되나라고 짜증 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전환길 선생을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네.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전 선생님은 이게 이제 이 경술이라는 경술 70 개띠거든요. 개띠 충성스러운 개띠인데 이 술토가 경금에서 이 실토가 관대를 합니다. 그래서 의협심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술토는 병오년에 들어와서 하반기 신유 술 가을에 절지를 만납니다. 절지를 만나니까 하는 행동마다 죽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6월부터는 형살이 임합니다. 형살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마다 올해는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되는 일이 절지 끊어지고 또 끊어지고 또 끊어지고. 그러나 그래도 술해 여기 술 이런 거는 천라 하늘이 도와주는 천라지망 현재로는 천라지망 이렇게 하늘에서 그 확 고기 잡을 때 그물을 던지면 옴싹달싹 못 하잖아요. 그랬는데 올해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 번은 들어가게 생긴 겁니다. 이것이 다만 그게 음력으로 미월 6월 이후냐 아니면 조금 봐줘서 2027년도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는데 아유 도대체 저는 잘은 모르지만은 자 선거에도 분석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거에도 분석하는 곳이 있다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은요 그 화가 내 집에 불이 안 나게 내 집만 이렇게 해본다고 내 집에 불이 안 오나요? 그 화가 우리한테 미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가면서 이 김동연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할까 어떻게 할까 순서를 참. 김동연 얘기하시죠. 예. 김동연 이 사람의 운은 좀 안 됐지만 저는 자 여러분 김동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면은 정신이 살아오니까 그냥 김씨라고 할게요. 56년 50 병신생 신축월 경자 일주는 우리나라에 10만 명 이상은 됩니다.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의지가 곧습니다. 그것이 환갑때 이 사람이 71살인데 61세까지는 곧고 그러고 나름대로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칭찬받을 만하지만은 62세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자기 의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지보다는 외압에 의해서 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압에 의해서 살게 되면 자기 신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병화가 있으니까 이 병신 신축 경자생들이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기업에 무슨 부사장이나 이러면 회장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기업인이라고 할 때 회장을 꿈꾸면요. 자 이제 은행으로 합시다. 은행에 이 사람이 은행에 은행장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이고 우리은행이고 농협이고 이런데 야 그 분명 우리 은행 다닐 때하고는 굉장히 틀리대. 그 회장이라는 게 우리 은행 다닐 때는 없었거든요. 은행장이 최고고 그 다음에 경제기업은 뭐 장관이니 이런 걸로 가는데 요새는 지주사의 회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은행장이라고 쳐요. 그러면 은행장에
그 이 병화니까 이형 우리 저 회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건 골로 가는 겁니다. 현재 은행장을 하기 때문에 한 은행장을 한 번 두 번은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나 우리 은행에 회장으로 갈 수 있어. 주변에서 사람들이 아유 회장님 충분히 자격이 됩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 72세 운부터는요 골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 12시에 노래자랑에서 땡처리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유 이거 뭐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땡처리 된다고 했지만 제가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예를 들었습니다. 아니 예. 56년생이면 삼재끼지 않았나요? 삼재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요 삼재는 안 꼈는데 박사님 신중기도를 해야지 되거든요. 경자니까 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가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선뜻 이런 사람 신중기도 해요 제가 못해요. 신중기도 하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게 돼요. 저는 기도가 기도빨이 잘 들어야지 적극적으로 신중기도 좀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까 이따가 얘기한 송씨 아저씨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삼재거든요. 삼재도 본인이 다른 사람 같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가령 박사님 조카 같은 분들 있죠. 그렇게 운이 있는 분들 있죠. 운을 받아먹을 빠른 분들은 박사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분들은 아유 하시면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요. 말고 싶으면 마시고요. 이렇게 돼요. 그 선택을 해주는 분들께서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 땡처리 됐다고 치고 예 박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왜 그럼 뭐 김동연 이 양반의 마지막 배우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이제 72세 넘어가니까. 예, 이런 분들은 사주 자체는 귀격이기 때문에 네. 그 72세도 향로는 좋아요. 다만 우리가 바라는 대권 정도를 놓고 볼 때 여기서 땡처리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땡처리 되면은 청량리역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요즘 청량리역에 땡처리 많이 하던데. 나이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찌됐든 전한길 선생이 지금 이 양반 때문에 또 한번 데미지가 왔어요. 뭐 네. 태진아 씨 때문에 한 데미지 오고 네. 또 이 김동연 지사가 뭐 킨텍스 대관을 취소시켜 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경술생 갑신 개유생 전 선생님은요 줄줄이 천문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교인이니까 교회 가서 기도를 하겠지만 경술 산신기도가 이렇게 딱 있고 여기 관음기도님이 딱 있는데 이분은 초종교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응? 물론 교인이기 때문에 정초기도를 제가 하라고 하면은 관심은 없겠지만 정초기도를 했으면 본인의 마음 쓴자리가 틀립니다. 같은 말을 아 해도 아 할 것이냐 할 것이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 입장에 제가 바라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전한길 선생님 반대파들은요 틈만 남은 그대를 구속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의욕이 있고 왜 신이 딱 있으니까 신유술이 있으니까 금성 부러지면 부러지지 나 전한길은 휘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인 거는 알지만 한 칼에 단발에 딱 죽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죽어버리면 영혼은 있지만 현실 사회에서 윤 대통령을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또 하나 없어지잖아요. 자, 칼라루에서 이게 춤을 추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은 교인이 안 들어왔으면은 계속 무속세계에서 12계단의 칼라루에서 춤을 춰서 나라를 구하는데 한몫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그 칼라를 저희 전한길 선생이 무당팔자, 무속인팔자였다는 얘기예요? 무당이 아니고 무속 자연계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 사주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무당이 가서 춤을 추고 기도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사주가요. 지금 혼돈에 빠져 있으면요. 그 영험한 무당에 계시는 무당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그 12계단 올라가는 작살에서요. 한 9개 올라가다가 삐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도 다치고 이 전한길 선생님도 다치는 겁니다.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깜빵에 갇히면 다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분이 교인이라 할지라도 정초 기도를 무시하지 마시고 본인이 교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불자들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초종교로 가셔갖고
교인에서 자기네 그 십자가에도 기도하시고 여기 신 관음보살님께도 기도하시고 술 지장보살님께도 기도를 하시면 어쨌든 상대방이 나를 갖다 범접을 하는데 하려고 하다가도 조금은 비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작살이 그대를 향해서 딱 가려고 하다가도 조금 비켜나갈 수가 있거든요. 생명선이 연장이 돼야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구국을 하는데 힘을 기울일 수 있지. 영어의 몸이 돼봐 보세요. 깜방에 갇혀가 보세요. 활동의 부자유에서 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화가 좀 들미치게, 응? 재앙화, 재화화, 재앙화 이거를 볼 때 잘 하시고요. 자, 왜냐면은 이 사주를 갈 때 보면은 그 지금 올해 그래서 갑자 우리가 10간 12지에서 갑자 을축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갑자 을축 다음에 갑인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갑자의 스타트에서 볼 때 올해 음력으로 미월이 을미월입니다. 을미월이 되면은요, 미는 어느 분이 이 갑자 팔자를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 을미월이 되면은요, 전환길에 대해서 굉장히 음력 미월이면 6월이니까 양력으로 7, 8월쯤 되겠죠.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양력으로 7, 8월이 되면은요, 전 선생에 대해서 이 압박은 더 심해진다고 봅니다. 왜? 여기서 왜가 나옵니다. 굳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보수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 말고도 또 국회의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님 여러분들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야당 여당의 구조를 볼 때요. 야당은 자꾸 자기들의 무덤을 파는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응? 무덤을 파는 곳으로 흘러가니 불보도 뻔한 거 아닙니까? 야당 여당의 구조에서 야당 입장이 묘지를 파고 든다면 누가 승리의 그 음력으로 양력으로 6월 지나서 누가 승리의 구도로 그 선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원망하지 말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지 말고요. 지금이라도 뭉치는 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뭉치는 방향으로. 자꾸 뭉치지 않고 조그만한 일로 무슨 그렇게 힘겨루기나 하고 있고 그렇다니 뭐가 되겠습니까? 불보도 뻔하고 국민들 생각들은 안 합니까?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하늘이고 땅입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그 부분적인 그 창동혁 대표를 이왕이면 대표로 세웠으면 장 대표를 기점으로 똘똘 뭉쳐야지. 뭐 내가 5선을 하고 6선을 했다고 내가 나서서 내가 그러면 자기네들이 다 그냥 벽건에 도전해서 됐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막지를 못했으면서 뭐 그리 조그만한 대표 자리 하나를 놓고 그렇게 흔들어 됩니까? 자, 지금 장동혁 대표는요. 팔자를 좀 써놓고 얘기할까? 아유, 불쌍해 죽겠어 정말. 아유, 애제라 오 애제라. 자, 기후 기사 무신 이렇게 있으면 토가 이런 기운으로 흘러가면은요 우리가 팔자 이름으로 장동혁 있듯이 가색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가색격.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이 농부의 아들이라처럼 이 무기토, 모토기토가 이렇게 천간 하늘에 떠 있는 거 이렇게 떠 있으면 이거를 뿌리 박힌 사중에 무토가 뿌리 박혀서 이걸 투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 막 개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투간이 됐냐 안 됐냐를 봐야 합니다. 투간이라는 이 투자입니다. 하늘에 이렇게 딱 저 신박사님 목소리도 좋은데 얼굴도 기가 막히게 잘생겼어. 이게 바로 투간입니다. 이 무기토가 하늘에 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주에. 그래서 이거를 거스리는 세력이 현재는 없습니다. 이 토의 기운을 거역하지 않고 있으면 무기토가 이렇게 투간이 되면 가색격이라고 합니다. 사주는 기가 막히게 아름답죠. 공부를 성적순으로 대통령을 매기면요. 이분이 3등을 하기 때문에
삼수하면은 이런 사람이 공부로만 하면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응? 자, 여기서 이제 챔피언 하면 저기 실버스타 스텔론이 생각나네. 그렇죠, 여러분. 챔피언 하면. 그리고 7.8기 우리의 나라 홍수환 선수 그분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런 기운이 있으면 관록을 먹게 됩니다. 관록. 기업가보다는 관록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두령이 됩니다. 이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현재 당대표가 돼 있는데, 이런 기운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요, 꼭 폭군을 만나요.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응? 뭐 현재 대통령이 폭군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런 팔자들은 무정함이 있습니다. 무정함. 이 무정함 없을 무자, 이게 참 너무나 야속합니다. 무정. 어떤 분들은 대표가 돼서 어느 분은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분들은 꼭 폭군을 만나더라고요. 아이고 참. 누가 지금 폭군을 만난다 그러면 또 이씨 부분인데, 윤 대통령 때도 저기 했잖아요. 폭군이라는 거 이런 겁니다. 가로와 하늘이 있습니다. 자, 이 폭군이라는 글씨를 여러분 잘 음미해 보십시오. 여기에 쫙 요거 이렇게. 그래서 이 기질이, 그래서 이런 사람을 폄훼하고 하는데, 전략적으로 세력에서요, 이런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또 세력에서 어떤 기토가 와갖고요, 사신형을 만들기 때문에 자중질환을 만드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늘 무토 이거는 자신은 강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찌를 듯한 기운은 있으나 결실은 뜻과 같이 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토의 세력, 다른 기토가 와서 밖에서도 요거 사유합을 해갖고 밖에서도 흔들어대고, 사신합 나는 네 편이야 하면서도 또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안에서도 흔들고. 그러니까 동지섣달 긴긴 밤에요, 밖에서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꽁꽁 엄마 찾아 산말리 해가지고 안방으로 들어왔는데 안방이 냉고래입니다. 나를 반기는 사람은 아마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을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찬바람, 방 안에서도 찬바람이 나니 그 집안이 끝장날 판입니다. 응? 그래서 한겨울에 방 안이 따뜻해야지. 당에서 따뜻한 온기가 있어서 화합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도 이리 쳐서 한팡 때려. 집안에 들어갔더니 집안에서도 찬기가 있는데 좁아 죽겠는데 너 나가버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대표니 거기에 뭐니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중질환. 그래서 장동혁 사주상 안팎으로 얻어맞는다. 몰매 맞는 기운인데 여기서 자칫 흔들어대면 끝장난다. 고고고 해야 할 상황인데 때리게 된다. 그러나 그래도 이런 가색격 사주들은요, 몰매를 맞아도 맞으면 맞을수록 안 쓰러 죽고 안 죽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람은 챔피언 노릇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장동혁은 여기서 말하는 법주의 말을 사람으로 말해 들으면 안 됩니다. 지장보살님 앞에서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백의 민족 하면은 고구려 때 광개토 태왕 아드님 장수왕 거쳐서 쭉쭉쭉 훌륭한 대왕도 많았지만 이성계 태종 세종으로부터 우리 혼란한 시기에 이승만, 그 다음에 세기의 영웅 우리의 박정희 대통령의 기운,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정신을 잘 받들어서 하면 된다. 박정희 대통령께서요 하신 말씀 어록을 잘 새겨 드십시오. 뭐 이름 짓는데 뭘 그렇게 방황을 하십니까? 세종대왕을 이어서 서해 유성룡과 이순신을 거쳐서 이승만을 거쳐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공화당이라는 당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부터 본인이 의지를 딱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 공화당을 딱 하면은 무시하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도 한 번쯤은 쳐다보실 거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힘이 없어서 정말 착 쪼그리고 있는지 몰라도요,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정신은 2027년 음력 1월에 살아나지만 보이지 않게 살아나면서
2027년 해월 음력으로 10월이 되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혼령을 잘 모시고 공화당이라는 명을 잘 받들어 모시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쳐다보고 손을 잡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챔피언이 진정되고 싶다 시면은 7.8기 홍수환 선생의 7.8기를 생각하시고 타이거눈 하잖아요. 그거 뭐지? 실버스타 스탈론이 챔피언이죠, 박사님. 타이거눈 원더스트를 다시 돌아옵니다. 로키였죠, 로키. 응. 로키. 그것도 예. 그렇게 하면은요. 이 법주의 말이 아니라 지장보살님 챔피언 노래는 싸이가 불렀죠. 싸이가 챔피언 노래를 부르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장보살님 앞에서 하는 제가 월강사의 법주의 말이 틀린지 맞는지 우리 폼생폼사 여러분도 지켜볼 거고 장동혁 대표서도 한번 지켜보십시오. 응?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장동혁이가 월강사 법주가 여기서 지장보살님의 지시대로 한다면 챔피언은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정신 그것을 이어받으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모셔오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새마을 정신을 받들어서 장동혁 대표의 손을 잡아줄 거니까 그 어떤 데에 폄하하는 데에 쓸리지도 않고 챔피언의 이 기운을 가져올 것입니다. 자중질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뜻한 바대로 움직이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아직 2년 국회의원 선거도 2년 남았고 2030년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신념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쳐낼 거는 과감히 쳐내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생으로부터의 2년인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정신을 빼놓고는 대한민국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니까 전한길 선생님도 말도 조금은 조심을 하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여러분들도 누가 무슨 말 했다고 말을 쭈루루 가서 함부로 이렇게 옮기고 하는 걸 하지 마시고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성품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밀을 지키는 성품의 소유자가 되면 다른 성품도 훌륭하다 할 수 있으니 전지전능하신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비밀은 항상 나와 가까운 지근거리의 사람들에게 세워나가는 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이 가볍고 하는 말이 경망스럽고 이간질을 하는 사람은 되도록 피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지금부터 반성을 해서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을 바꾸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속담이 이를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충정로 월강사에서는 우리 지지자분들, 우리 여러분들 뿐만이라도 주변에 흔들림이 발생해도 내면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제수대통 참 좋은 말이죠. 제수대통의 시간이 함께 하길 바라며 다음날 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저기 와가지고 치유하는 보살이 예. 청국장에 안 보이길래 예. 다 떨어졌다 하고 했는데 아, 청국장 네. 분말. 예 분말 예. 잠도 잘 오고 이 모든 게 다 좋아요. 머리도 좀 이렇게 맑아지고 한번 먹고 나면은 좀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장에도 좋고 그다음에 수험생들한테는 아마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제가 먹고 약보다는 이게 훨씬 낫죠 이게. 관세음보살. 예. 간욱한 스님. 아유, 어제 방송에서 뭐 천국 분말 광고 모델 한다고 뭐 말들이 많았다가 광고 모델 스님이 왜 큰 스님이 그거 하시냐고 뭐 시끄러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야,
야, 이 천국분말이 이렇게 건강식에 좋다라는 걸 홍보 차원에서 캠페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다가 무슨 우리 불자님들 그동안 드시던 영양제 이것저것 막 드시다가 아이고 영양제부터 큰일 나겠다 그냥 천국분말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전화를 받으셨다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예. 그, 참, 이 방송이라는 게 참 예민하대요. 예. 그래서 그 영양제 같은 거는 많이 먹으면은 물론 좋지만은 그걸 해독시키기 위해서 간에서 이제 그 무리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보면은 뭐 7, 8개, 뭐 10몇 개 먹는 사람도 있다 한 번에요. 근데 그게 아마 이 들어가면은 몸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해독은 간이 시키니까 뭐 무리가 물론 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자제를 하고 이 천국 분말 이거는 뭐 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아마 이렇게 쫙 퍼지니까 또 장에 들어가면은 그 영양제보다 훨씬 뭐 몇 수십 배로 나으니까 아마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또 영양제는 또 나쁜 거 아니냐고 또 그래요 또 그러니까 뭐 한 두세 개, 네 개까지는 뭐 먹어도 괜찮겠죠 아마. 아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영양제를 4개를 먹어요? 네 개요? 아유 그건 그럼 한두 개는 먹어도 괜찮겠지. 영양제라는 게 우리가 하루에 섭취할 양이 있습니다. 그 섭취할 양을 오버하면은 그렇다고 그러네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보통 뭐이 1000ml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뭐 2, 3,000ml를 먹는다 이러면은 그건 오바가. 그 과거에 내가 아니 그저 그 젊을 때 20대 누가 그 신도분이 그 아마 영양제를 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모르고 그때는 그냥 뭐 하루에 그냥 3알씩 먹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저기 나오더라고. 한 일주일 먹으니까 입에서 그 영양 그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해독이 안 된다.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스님이 그래.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이거 먹으면 한 알 이렇게 먹지. 나는 그때 모르고 많이 먹으면은 하루에 아이고 3개 먹으면은 그냥 빨리 이게 그 좋아지는 줄 알고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게 천국 분말이 그래도 몸에서는 자연식이니까 몸에 좋다.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예. 그러니까 천국분말은 자연식도 자연식이지만은 이 발효 음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 발효 음식 중에 우리가 된장 청국장이 좋다 하지만은 청국장보다도 훨씬 더 들어가는 정성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 지금 진산면과 지리산에서 만든 천국분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천국분말 만든 데가 진산면과 만든 거 대한민국 전역에서 만듭니다. 만드는데 그 전역에서 만드는 것 중에 가격 대비 맛 대비라는 게 무슨 그 청국장에 이게 역한 냄새들이 있는데 그런 걸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가장 경쟁력 있고 가격대도 낮고 품질은 높고 가격은 낮고 그래서 자신 있게 저희들이 이제 캠페인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큰 스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이걸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은 선식이라 그래서 이걸 식사 대용으로 많이 먹습니다. 이게 머리가 이렇게 맑아지는 거든요. 왜냐면 이게 모든 병의 근원이 장입니다. 대장. 대장에서 오는 게 음식물 넣으면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거기서 다 이게 음식물이 들어가서 영양분 섭취되고 이게 다 나중에 변으로 나오는데 특히 보살님들 같은 경우는 이걸 뭐라 그러죠? 염소똥, 변비, 숙변 이런 게 이제 결국은 건강을 많이 해치는데 근데 거기에 굉장히 좀
좋은 효과가 있다. 라는 게 이제 많은 뭐 의학적으로도 검증됐고 많은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얘기가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그런 논란이 이제 종지부가 됐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 이 논란의 중심, 이 전한길 선생, 이 장동혁 대표 끊이질 않습니다.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일단 두 분의 이 대한민국 명리학의 우리 간혹 큰 선생님께 명리학의 대가는 아니시고 바로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육식갑자의 대가로 명성을 자자히 떨치기 위해서 정말 전국 각지에 뭐 또 해외에서도 이 사주 상담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일단 두 인물에 대해서 먼저 육식갑자를 푼 다음에 논란의 중심 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경기도지사 이 김동연 이 도지사의 육식갑자 먼저 한번 풀어주시고 다음은 국민의힘의 이 송원석 원내대표 육식갑자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선생님 준비는 되셨습니까? 예. 예. 이분은 뭐 나이가 조금 그래도 좀 많으신 편이네. 얼굴은 동안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닭띠네요 보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 육식갑자는 이번에 처음에 뭐 행시로 공직이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의 뭐 경제관로로 이제 이렇게 일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이 경기도지사 전에 경제부총리를 하시다가 운 좋게 그냥 경기도지사 그때 아마 해서 이리 왔네요. 정화가 임수와 합을 하여 목국으로 변하여 편제격 육식갑자로 경제부총리를 그때는 참 운이 좀 좋아가지고 했다. 그러나 지진을 충하는 신대운에 깨지면서 또 누가 이렇게 좀 안 좋은 길을 걷는 바람에 경기도지사가 됐다. 한때는 이분이 그 대권에 꿈을 꾸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거는 일지에 오화가 있고 시지에 축토가 있어요. 그래 축하고 화하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2026년, 27년, 28년 이렇게 좀 안 좋은 편이에요. 그걸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전한길 선생의 일산 킨텍스 대관으로 참 이렇게 뭐 위에서 뭐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겠지만 참 옹졸하게 이렇게 나온 거라 볼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좀 내주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거기서 뭐 다 폭발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막 그냥 취소한 거나 마찬가지다. 경기도지사로서는 아무리 저쪽 편이 있지만은 이거는 좀 옹졸한 편이었다. 그리고 일지의 오화 시주의 축토화 지금 금방 얘기했죠. 축토화 있으니까 2026년, 27년, 28년 이건 한계에 이제 다다랐다. 상충을 하기 때문에 도지사 김동연 이번 기회로 또 치고 올라가서 이 대권의 꿈을 이제 꾸려고 하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한계에 이제 다다란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선진국으로 가려고부터 이런 마음을 먹으면은 이거는 안 된다. 아무리 참 전환길 선생이 지금은 폭발적으로 야권에서는 야권은 아니죠. 야 쪽에 봤을 때는 그래도 폭발력은 있겠지만은 참 어린애들처럼 이런 이 장소 가지고 이렇게 참 튼다는 거는 취소한다는 거는 참 이게 한심스러운 일 같네요.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화기가 많아 올해 병원연에는 화기가 겹쳐요. 그리고 매우 안 좋은 화기가 아주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더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즉 병원연 정미연에는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에는 운세가 극도로 쇠퇴하여 서서히 국민 눈높이에서 멀어지는 그야말로 쇠퇴의 길을 걷는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지사에서 이제 떨어지면은 내가 볼 때는 저 시골 지방이죠. 지방총장 자리가 잘 어울리는 육식갑자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분이 목화토금수에 보면은 이 화기가 많아요. 무려 3개나 있는 편인데 이 화기가 많으면은 이분은 그 겉으로는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보이지만은 내심은 아주 그냥 불과 같은 분이다. 그래가지고 이 불과 불에 이렇게 겹치는 격이라서 이거는 아주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사실 경기도지사 지금 수행을 하고 있지만은 이 사실은 이 우리나라에서 이 서울보다도 더 인구가 많은 데가 경기도예요. 도지사 하는 그 자체가 좀 너무 좀 아까운 그리고 아까운 게 아니라 참 저기 아주 불에 넘치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이 국민의힘 송원석 그 원내 대표죠. 지금 참 장동혁 대표와 쌍두마차를 일으켜서 참 이렇게 좀 활기차게 분발 있게 나가야 되는데 이분이 보니까 한번 더 볼게요. 이분은 보면은 올해 아주 삼재가 들어왔네요. 토끼띠. 그래서 이 삼재 중에서도 좀 악삼재가 이렇게 들었네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목화토금 수에서 목이 하나고 화가 셋, 토가 셋, 금이 하나도 없고 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화가 많고 토가 많은 격이다. 그래서 서울대 출신이고 기획재정부 출신의 경제관료, 경제 통이네요. 그래. KT 대구 경북 출신 삼선 의원이라고 보이네. 그리고 한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처럼 같은 보수의 핵심 인물인데 윤 대통령 정부에서는 아주 친윤계로 분류되던 그가 정권에 아주 그냥 절정에 있던 사람인데 윤 대통령이 지금 이 권력에서 좀 밀려나고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니 서서히 윤 어게인에서 발을 빼려고 하고 있다.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많이 배우고 이렇게 똑똑한 분이 참
내 살 길을 이제 앞으로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주 또 이 기회주의 같은 또 생각이 이렇게 또 참 드는 게 그 스님으로 봤을 때는 참 개탄스럽네. 내가 뭐 참 이 국회의원을 못할지언정 앞으로 정치를 못할지언정 그래도 의리 있게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 군인이 누군가요? 그 요번에 그 누군가요? 그 국회로 들어갈 때 그 막 이렇게 참 최고 뭐 이렇게 주동자로 해서 들어갔던 사람이 김현택인가 뭐 김현태 특전사 단장. 그렇죠. 김현택이죠. 나 그 사람 보니까 아주 참군인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걸 생각하고 야 참 저런 참군인이 있었던가. 예? 그럼 뭐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은 뭘 법안을 내놨는데 뭐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군인은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실천하는 게 있는데 뭐 물어보고 참 그게 한심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군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국민의힘에 참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막 올곧게 한다면은 이 국민의힘이 지금 그렇게 지지율이 그렇게 높진 않는데 들어오면은 아주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때는 이 송원석 참 원내대표가 한때는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권력이 가지고 서서히 저쪽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재살궁리를 하고 있다. 아주 기회주의 같은 생각이 들고 자기가 살려고 열차를 또 바꿔 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아주 개탄스러울 수가 없다. 그리고 한때는 뭐 당직자 폭행 사건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참 윤 대통령 그 힘으로 복당을 했는데 지금은 장동혁 대표의 갈등을 겪는 걸 보고 참으로 개탄할 수가 없다. 왜 이러냐면은 이분도 보면은 악삼제가 들었다. 내가 볼 때는 악삼제를 안 풀어준 것 같아. 그래서 언제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전화가 왔는데 스님 그때 우리 남편 아주 그냥 그 삼재 불공을 잘했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길을 가다가 막 넘어졌대요. 넘어져가지고 분명히 어디가 골절될 줄 알았는데 멀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생각이 나는 게 스님한테 우리 그 관우 큰 스님한테 그 삼재 불공을 해서 이게 무사히 넘어가지 어디 끌키지도 않았다는 손을 짚었는데도 여기가 좀 뭐 얼얼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손을 짚으면 여기가 이게 골절이 되거든. 근데 저희 형수가 비 오는 날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팔목 골절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걸 봤다고 또 우리 금호동에서 오는 그 참 보살님인데 그 사돈 되는 분이에요. 뭐 지금 아마 방송 아마 이렇게 들으면 누군지 알 거예요. 그분 사돈이 그냥 나는 부처님 하나님은 안 믿는다고 나는 내 자신을 믿지 이러다가 이렇게 어디 나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왔는데 여기가 기부스를 했더라고. 그러면 어디 넘어져야겠다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절에 좀 다녀야 되겠다고. 그래도 그러듯이 그분이 그 남편이 넘어졌는데 크게 다칠 줄 알았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 멀쩡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뜻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언뜻 생각이 나는 게 관우 스님 아주 그 덕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삼재라는 거는 꼭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입춘날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 삼재가 지났어도 그 날을 받아서 일주일간 촛불을 켜놓고 부적을 써서 하면은 넘어간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말씀 전에 제가 좀 한 말씀 드리자면 네네.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네네. 금요일을 종로 쪽을 차를 타고 가는데 줄라라비에 줄이 어마어마하게 서져 있더라고요. 그래 그 시간대를 보니까 무슨
무료 급식 해준 시간이 아니다. 난 지금 무료 급식 받으시려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써 있나 했더만은 그게 아니고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로또 1등 당첨이 가장 많이 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로또 복권을 사기 위해서 예. 줄나라 리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로또를 사기 위해서 금요일만 되면 그렇게 줄을 서서 산단 말입니다. 잘 되는 집에. 그것은 일종의 이제 재물에 대한 행운을 얻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삼재라든지 뭐 정초기도라든지 이런 때마다 뭐 또 뭐 백중기도라든지 또 뭐 신중기도 이런 기도들은 일종의 영의 세계, 신명의 세계에 보험을 드는 거고, 그 보험의 행운을 얻기 위해서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삼재를 해서는 어떤 사람은 팔목이 안 부러지고 삼재를 하지 않은 사람은 팔목이 부러지고, 그와 같은 원리라는 거죠. 아, 그러면. 예. 근데 그렇게 이제 내가 하나님한테나 부처님한테 즉각적으로 기도를 드리면은 뭐 하루아침에 뭐 벼락부자가 뭐 된다기보다도 이제 서서히 찾아오고 내 건강을 지켜준다, 이게 뜻이죠. 그리고 그 삼재불공은 꼭 지나고 난 뒤에도 언젠가는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참 이럴 때는 이 갈등이 이제 겪지만은 장동혁 그 대표로 봤을 때는 이럴 때는 국민의 힘을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서서히 이 60갑자를 보면은 이 악삼재가 들었기 때문에 이분이 내가 이제 이제는 정신 차리고 바꿔 타야 될다, 이 기회주의가 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악삼재의 악마의 속삭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악삼재가 들면은 이 아무리 똑똑한 분이라도 이 분간을 못해요. 자기 중심을 잃는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들면은 참 내가 이제 이럴 거야. 아마 내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좀 절연을 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그 옛날에 그 뭐 62명 그 바른미래당인가 그거 뭐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 놓고 한 그런 아주 얄팍한 그런 마음을 쓰는 게 아닌가, 나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그 저기 배신의 정치, 이 배반의 정치로 낙인 찍힌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정치적으로 완전하게 그냥 무너졌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최근에 뭐 딸을 인천대학교 뭐 교수 임용 관련돼서 뭐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또 악재가 끼면은 이게 헤어나질 못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인생사가 그렇더라고 보니까. 이게 보면은 참 이게 다 드러나요. 얼마 안 있으면은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그 자기가 무슨 막 아주 뭐 자기 길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말이야. 사람 국민들이 뭐 보면은 다 드러날 일을. 근데 지금 이렇게 참 시끄러운 것도 지금 이게 두 번에 타격된 거예요. 저쪽 된 거 아니에요. 저쪽은 오히려 옛날에 보면은 참 노무현 그 대통령이 그 탄핵감이에요, 사실 그게. 뭐 이렇게 탄핵감이죠. 그 선거에 거기에 끼어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3명인가 하여튼 똘똘 뭉쳐가지고 그 국회에서 명패 던지고 막 그냥 막 난리치고 그러니까 막 겁이 먹어가지고 그걸 못하는 그거하고 지금 이 윤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아주 게임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는데 이 숫자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똘똘 뭉치는가 문제예요. 이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두 번 다 탄핵된 것도
저쪽에서 한 게 아니라 이쪽에서 먼저 칼을 빼드는 거예요. 배신자의 정치를 하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 이 예. 절에서도 아주 이 배신자 이거는 아주 척결을 하는 거거든. 이 절에서도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보수는 분열해서 망하고 저쪽 사람들은 거짓말해서 망한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아주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 이 두 인물의 육식갑자를 뽑아냈습니다만은, 자, 이 전한길 선생이 이제 지난번 태진아 씨 때문에 또 논란을 일으켰고, 이번에 김동연 지사 때문에 또 피곤해지는 일들이 벌어졌죠. 논란이 됩니다만은, 자, 끊임없이 전한길 선생의 이런 문제들이, 근데 전한길 선생이 지금 멈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전한길 선생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참 이거 보면은 지금 뭐 전한길 선생이 그 일산 키텍스에서 지금 뭐 대관해서 좀 거창하게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그 취소를 시켰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보면은 전한길 선생하고 김동연 그 육식갑자를 보면은 서로 안 맞는다. 안 맞는 이게 육식갑자다. 전한길 선생은 일산 킨텍스 대관 문제로 실망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체제 전쟁 중이라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 그리고 전한길 선생 그 파워 있는 그 용기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고 또 아주 그냥 직선으로 뚫고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쪽 눈치를 볼 거예요. 그리고 언제 한번 그랬죠. 참 태진아 그 선생도 뭐 저쪽에서 뭐 하니까 뭐 자기가 뭐 깜짝 놀래가지고 뭐 이게 뭐 고소를 하니 고발을 하니 아주 강력 대처를 한다는 그 자체는 지금 현재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나라가 야 이렇게 좌우가 이렇게 분열되는가 그런데 눈치를 참 개탄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전한길 선생 같은 경우는 호락호락 그리고 마음먹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면 돌파를 하고 그렇다고 실망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내가 아니고 지금은 한겨울이 아니잖아요. 낮에는 뭐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5개라도 집회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허벌판 만주 독립구처럼 참 태극기 하나 들고 맨주먹으로 그야말로 치열하게 싸울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전한길 선생이 앞으로 달리면 앞에서 치고 나가면은 온 국민들이 같이 뒤따라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전한길 선생은 이 고비를 넘기면은 대한민국의 영웅이 된다. 나는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전한길 선생이 잘만 버텨내고 이대로만 밀고나면 영웅이 된다. 저도 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동혁 대표 역시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고 지금 굉장히 힘든 고비가 있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 앞으로 어떻게 장동혁 해야 됩니까? 대표도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금이 4개나 있다. 이거는 철퇴를 4개나 가지고 있는 격이다. 이걸 한번 휘두를 때마다 아주 그냥 온갖 잡쓰레기들이 아마 날뛸 거예요. 그 온갖 반대파들이 아주 그냥 못살게를 굴 겁니다. 근데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게 좋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누구 말에 휘둘리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소의 뿔로 혼자서 두벅두벅 걸어가다 보면은 처음 목표 세웠던 이 가지를 쳐내는 이 지금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는 누구도 걷지 못한 그야말로 우파에서 걷지 못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 가시밭길을 걷고 나면은 그때는 엄청난 큰 대로변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는 국민의 영웅이 돼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장동혁 대표도 아주 대한민국의 영웅이 된다 생각하네요. 성불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여기 저기 와가지고 치유하는 보살이 예. 청국장에 안 보이길래 예. 다 떨어졌다 하고 했는데 아, 청국장 네. 분말. 분말 예. 잠도 잘 오고 이 모든 게 다 좋아요.